실제 대출 납입금액 어떨까요? 두둥둥장. 대관절 월드 대관절입니다. 오늘의 싹둑 대상은 보금자리론입니다. 대관절 월드에서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싹둑하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갭투자 해당 없어요. 고소득자 해당 없어요. KB시세 6억 이상 보면 해당 없습니다. 그러나 의지 가득한 사회초년생, 의지 만땅 부리니 완전 해당 있죠. 만땅 채우고 출발. 보금자리론 상품 소개, 유보금자리론, 아낌이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볼 거는 아낌이 보금자리론이고 앞으로도 이것만 봅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가면 예상 대출 조회할 수 있고 선택할 때는 아낌이 그리고 일반 보금자리론 선택합니다. 상품이 여러 개 있어도 헷갈리지 말고 아낌이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의 최대 강점,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다. 와우.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고정금리다. 우대금리 받을 수 있죠. 내가 사회적 배려층이다. 물론 뭐 신혼가구가 왜 배려층인지 모르겠으나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대금리 조금씩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 우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겠죠. 일반인들은 어떤 우대를 받을 수 있냐? 다행히도 안심주거니 앱 쿠폰이라고 금리 우대 쿠폰 발급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하나 받으면 충분히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0.02%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이거 안 받으면은 연간 금액 몇만 원 날라갑니다. 만기까지 고정금리, 고정이란 뜻은 사전에서 한 번 정한 대로 변경하지 아니함. 요즘 미국에서 테이퍼링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한다고 별말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금리 조금씩 올리고 있죠. 시중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품의 최대 장점, 만기까지 고정금리, 보금자리론 금리 안대 11월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낌이 보금자리론만 본다고 했고 대출을 하는데 30년, 40년 봐야죠.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30년 동안 3.25%, 40년 동안 3.30%입니다. 5대 쿠폰 받으면 여기서 0.02% 깎입니다. 3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23%가 될 거고요. 요런 앱을 받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모두에게 주는 쿠폰입니다. 대출 요건 한번 입력해보는 이 예상 대출 조회에서 한번 눌러볼게요. 대출 한도가 최대 3억 6천만 원으로 올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그전까지는 3억이 맥스였어요. 본인 소득을 기입을 하라고 있는데 왜 기입을 하느냐? 연소득 최대 7천만 원 이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자인 경우에요. 그러나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합산해서 최대 8,500만 원까지 해주는데 누군가 6,200만 원을 이런 예시로 벌고 있어. 그러면 뭐 내 배우자는 2,300을 벌어야 되는데 뭐 가능성은 있지만 상당히 비현실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요새 혼인신고 잘 안 합니다. 상환 방법 볼 때 체증식 분할 상환이라고 있어요. 만 40대 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40년으로 이번에 같이 늘었고요. 신청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인지 요거를 확인을 합니다. 대출 한도 정리하면 3억 6천까지 늘었다. 21년도에 3.65로 늘었고요. 40년도 이때 같이 생설됐어요. 연소득 기준은 연봉 7천만 원 넘으면 못해줘. 일반 시중 주담대를 받아야 됩니다. 부부 합산은 8,500까지 봐준다. 이것 때문에 혼인신고 최대한 늦게 하고 있고 늦게 하라고 권장하고 싶네요. 주택 가격 다 되는 거 아니겠죠. 대출 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일반 호가도 아니고 매매가도 아니고 KB국민은행 시세정보의 일반 평균가를 우선 적용하되 이게 없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 시세정보를 하는데 지금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KB국민은행 시세 없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보금자리론 기준은 결국에는 6억 이하의 물건이라는 건데 실거래가가 아니고요. 부동산에 올라온 호가랑 다릅니다. 그럼 내가 시세 이거 어디서 합니까? 당연히 KB 부동산 들어가면 나오죠. 그러나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금자리론에서 해당 아파트 찍으면 검색됩니다. 시세 검색에서 눌러보고 아파트 치면은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KB 시세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6억 원을 초과하면은 애초에 대상이 아니고요. 아까 나왔던 소득 다 충족해야 됩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이 있기 때문에 평생 고정금리라는 우대 요건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 갖췄는데도 3억이나 대출을 받으면 한 달에 엄청 많이 내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만 40세 이하까지만 가능한 체증식 분할 상환이 있기 때문이죠. 납부 방법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체증식 분할 상환. 만기에 한 번에 다 내는 그런 상환은 보금자리론에는 없고요. 보통 전세 대출을 그렇게 갚죠. 평소에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에 원금을 확 내는 경우인데 요건 아쉽게도 그렇게는 안 되고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한다면 3억을 대출했을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금리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못해도 120만원, 130만원씩 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월급쟁이로서는 부담이죠. 그러나 이 최저임금 분할 상한의 최대 강점이 뭘까요? 갈수록 많이 됩니다.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처음에는 들른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자를 많이 내고요. 원금은 매우 코딱지만큼입니다. 이 저금리 시대에 당연히 이걸 노려야 되는 거고요. 대관절 월드 3억 보금자리론 받았습니다. 실제 대출 납입 금액 어떨까요? 두둥둥장. 역시나 통장은 아니고 통장인 거는 변함이 없으나 저는 당시에 고정금리 기준 우대 쿠폰 받아서 2.48%였고요. 8월, 9월, 10월 따박따박 주택금융공사님께서 어라라 요겁니다. 64만원, 64만 5천원, 64만 9천원 3달 연속 64만원대죠. 이거 뭐야? 고작 60만원대네? 매달 오르는 폭도 고작 몇천원이네? 이건 뭐죠? 오예, 가지하죠.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쫄 수가 있어요.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돈 많이 내는 거 아니야? 보여줬죠. 서울 월세 가격보다 쌀 수도 있습니다. 만 40세 이하 분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지난달 최악의 뉴스가 하나 떴어요. 내년도부터 개인별 DSR 규제를 조기 도입하겠다. 원래는 2022년 7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1월로 땡겼죠. 현재 대출을 워낙에 막아놨으니 사람들이 다 1월달에 은행을 갈 거라는 거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개인별 총대출액을 제한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존까지는 신용대출, 주담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내년도면은 너의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다 합산해서 DSR을 매기겠다.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연소득 5천만 원인 홍길동이 6억 원 상당의 주택 구입 시 대출 가능 금액은 지금은 주담대 때 3억을 받을 수 있어요. 기존 대출은 이제 신용대출 5천만 원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DSR 2단계 적용 시 내가 6억 주택을 구입하는데도 1억 6천밖에 대출을 안 해주면 기존의 계획과 1억 4천이 달라지죠. 근데 신용대출 역시나 안 해주죠. 이럴 때는 망했다 되는 거고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집값을 억지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이상한 정책을 피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금자리론도 이제 끝난 건가요? 다행히 아닙니다. 보금자리론은 DSR 규제 제외입니다. 요거는 일반 주담대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뉴스가 다 나오죠. 보금자리론, DSR 규제 안 받는다. 수도권 6억 이하 아파트 심화를 듯. 왜 기사에서는 6억 이하에 집중했나요? 보금자리론 자체가 KBC세 기준 6억 이하이기 때문이죠. 정부를 믿고 기다리던 무주택 서민들이 이제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며 수도권 6억 미만 매물 중에서도 GTX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 주변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6억 미만 매물은 그야말로 씨가 마르게 될. 결국에는 또 6억이라는 기준에 키 맞추기가 되는 거고 근데 이 서울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가격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에요. 보금자리 대출 가능은 6억 원인데 서울의 중위 매매 지수는 12억이고요. 경기도는 워낙에 크고 워낙에 넓다 보니 저기 북부부터 저기 남부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 이제 6억의 턱걸이를 했고요. 인천은 많이 이번에 올라와서 4억 2천입니다. 곧 보금자리론도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보금자리론 올해 마지막 대출 11일 신청까지 추가 집행 중단. 이게 뭔 소리죠? 여전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세히 보면 지금 받을 수는 있는 건데 왜 이러냐면 시중은행들이 정책 대출 취급을 꺼리고 있다는 겁니다. 채권을 제때 넘기지 못하면 은행 대출 총량으로 잡혀서 은행들이 대출을 승인해주지 않아서 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요.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정책 모기지를 통한 잔금 대출 같은 경우 연말까지 총량을 관리하는 지금 정부가 때려받고 있죠. 은행들이 취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물론 DSR 보금자리론은 제외했지만 지금 은행에서는 부담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6억이면 이거는 장난으로 부동산 갤러리에서 만든 자료라고 합니다. 시세 6억이었으면요. 거상 또는 농민까지도 충분히 바라봤던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민, 평민 절대 불가하고요. 백정 망나니는 여전히 가능한 곳 있으나 특히 백정 내에서 대장급 당연히 안 되죠. 망나니에서 대장급도 안 됩니다. 정말 힘들어지고 있어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조회를 해봤는데 정확히 지난 20년간 통화량 M2, 광의 통화죠. 무조건적인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고 최근 들어 더 가팔라졌습니다. 행여나 내년에 더욱더 이상하게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다시 시중에 화폐가 풀리게 되면 기울기는 더 가팔라질 것이고요. 그나마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을 조금씩 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조금씩 속도를 줄인다는 겁니다. 통화를 안 풀겠다는 게 아닌 거죠. 오늘의 결론,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얼마 없습니다. 통화량 대팽창의 시대에 살면서 누누이 강조하는 실거주 한 주택은 중립기여입니다. 집값의 상승, 하락을 생각도 하지 않는 그냥 정말 중립기여. 인간의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중에 안전 욕구를 충족시키는 내 살 곳이 있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는 실거주 한 주택이고요. 이제 빨리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선택지는 한 3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A. 당장 보금자리론으로 등기치기 조건 맞고 이따가 싶은 금매들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B. 특코인. C. 내년도 DSR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은행 대출이 어려우니 사금융이라고 하죠. 전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나는 비록 월세를 살지만 전세를 하나 통한 갭 투자를 합니다. 또는 비규제 지역은 세금으로부터 아무래도 장점이 많고 현재 비규제 지역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 DSR 규제와는 무관합니다. 중도금 대출 다 나옵니다. 왜냐면 올해 공고 기준이기 때문이죠. 비규제 지역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를 하고 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월세를 살고 있다가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주택금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좋은 상품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0.1%씩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모두가 밝아지는 날이 올지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되는 시장이 참으로도 깝깝합니다. 대관절월드 구독, 좋아요, 싹둑. 앞으로도 더 공부해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싹둑.